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민생 안정 대책 중에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8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신청자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는데 마다할 리는 없을 테고 결국 계획이 주먹구구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제9차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8만 1,000명 대학생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학생에게 현금을 주는 게 옳은지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학생들이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판단에 충분히 고민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뺄까 말까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애들이 어찌됐든 광주시 전남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까지 했지만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4만 500명. 발표한 인원과 계획된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억여 원만 집행된 겁니다. 광주시는 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사전에 집계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즉 현재 신청한 인원이 대상자 모두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잡을 때에 통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심의는 서면으로 하기로 자체 결정했고 10명의 위원 중 당연직 자격으로 등록된 한 위원은 본인이 심의위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생했던가요? 그래요. 예. 내가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참석도 안 해보고 아직 참석을 못 받아봤는데. 광주시 의원은 추석 이전에 예산을 급히 나눠주려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남은 예산을 반납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꼼꼼히 검토했다면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대상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면밀한 타산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선심성 논란이 있어 왔던 대학생 장학금 지급. 당초 예상한 인원의 절반만 장학금 지급에 신청을 하면서 대상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집행하는 과정 역시 주먹구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재난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할 지자체의 재량권이 더 커졌습니다. 자칫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신혼부부 임신부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됐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 8차까지. 그래서 그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집합금지 대상만 주기에는 너무 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폭염이나 풍수의 방지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올해 발생한 재난에 한정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 쓸 수 있도록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감에서도 재난기금이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의 사용 요건을 방역 물품 구입이라든지 선별 진료소 검사비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예산 사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원래는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게 워낙 어려우니 좀 이번에 한해서만 좀 쓰게 해달라.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치단체가 선심 쓰듯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 재량권이 커진 건 맞지만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판단했다며 선심성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 당시 계엄군의 행위와 관련해 육참 총장으로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죄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광주 학살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와 목포신항 등을 방문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탄 416 진실버스가 진도체육관에 도착합니다. 참사 당시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곳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칠주기 전에 끝내고자 전국을 순회하고 오늘 9일차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어 기억의 숲과 팽목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또 진도군청 앞에 들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 순회에 나선 건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약속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사고 원인과 선체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에 큰 진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공소시효 정지와 함께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수사권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직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고 있다. 4.16 진실버스는 지난 6일 청와대를 시작으로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버스는 앞으로 부산과 밀양 등을 방문한 뒤 오는 2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의 명칭을 광주 무안공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 광주시의 공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협약을 명시하며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무안군과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 뒤 변경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명칭 변경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연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이 과도한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리나 제방의 연결로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 배송비가 부과돼 전체 유인도 인구의 87%에 달하는 72만여 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와 도서 지역의 배송비 비교 결과 육지권은 평균 배송비가 527원이지만 도서 지역은 3,057원으로 5.8배 높았고 특수 배송비 평균 부과액은 2,75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섬진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국민감사를 개시하라고 감사원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피해 주민 2천여 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고통받는 민생을 위해 적기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10년 동안 국민감사의 평균 착수율이 11%에 머물고 기간도 7개월이 넘는다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은 내년에 고시할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정책 방향을 노선 총량제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지표 가운데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상품이 원료의 상당수를 수입 농축산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나로 유통 PB 상품 원산지 현황에 따르면 303개의 농협 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서 수입 원료가 사용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식량 자급이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협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등 9,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출입과 움직임, 화재를 감지하는 장비와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일상생활 속 위험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여순 사건 72주기를 앞두고 국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폐용하며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행정과 의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 행정이 건설사에 휘둘리고 결국에는 건설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하면서 난립하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또 여수시의회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활동 결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